안녕하세요. 100살까지 튼튼하게. 여러분의 건강법 100살 튼튼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자주 드시는 친숙한 식재료 바로 감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자 다들 좋아하시죠? 시장에서 한 봉지 사와서 찌고 볶고 국에 넣어 먹고 정말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는 우리 밥상의 단골 손님인데요. 이 감자 안에는 사실 수천 년의 생존의 지혜와 건강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단순한 감자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감자의 역사와 유래부터 시니어 건강에 좋은 이유, 주의할 점과 궁화 좋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감자를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과 레시피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감자를 드시면 오히려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용이 많지만 어렵지 않게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내 몸에 딱 맞는 감자 활용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살 튼튼 감자 건강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 감자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지금은 마트만 가면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사실 감자의 고향은 아주 멀리 떨어진 남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페루와 볼리비아 일대의 안데스 산맥 고지대예요. 무려 7,000년 전부터 이곳 원주민들은 감자를 재배해 먹으며 험난한 자연환경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토양이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살아야 했던 만큼 저장도 잘 되고 배도 든든하게 채워주는 감자는 생존을 위한 최고의 식량이었죠. 그들은 감자를 그냥 먹는 것뿐 아니라 충혈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말려서 저장하기도 했어요.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는 고산지대 기후를 활용해 감자를 얼렸다 녹였다 하며 수분을 빼내고 그걸 눌러 말려 만든 게 바로 충효인데요. 덕분에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어서 식량이 부족한 시기를 넘기기 좋았다고 해요. 감자는 그야말로 인류 생존의 지혜가 담긴 식품인 셈이죠. 그러다가 16세기쯤 스페인 탐험가들이 남아메리카를 탐사하면서 감자를 유럽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예쁜 꽃이 핀다고 관상용으로 심는 경우도 많았지만 점차 그 영양가와 저장성 덕분에 식량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감자가 주식처럼 자리 잡을 만큼 널리 퍼졌어요. 하지만 1840년대 중반 감자 흑병이 돌면서 수확량이 급감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일랜드 대기근이죠. 감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졌는지 또 그만큼 중요한 식량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우리나라에 감자가 처음 들어온 건 조선 후기 대략 18세기 말쯤으로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함경도 지방에서 재배가 시작되었고 이후 점차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죠. 특히 일제강점기 때는 쌀이 부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감자는 쌀을 대신할 중요한 식량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감자를 구황작물, 즉 배고플 때 구해 먹는 작물로 여겼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감자를 통해 굶주림을 버텼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감자를 쪄서 나눠 먹던 기억 많으실 거예요. 감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가족을 지켜준 따뜻한 생존의 음식이었답니다. 이렇게 감자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사랑받아온 음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밥상 위에서는 건강을 챙기기 위한 최고의 식재료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자에 담긴 건강 비밀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감자가 건강에 좋은 이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해요. 감자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이 말은 곧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에너지가 서서히 공급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쉽게 지치거나 기운이 빠지기 쉬운 시니어 분들께 특히나 좋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감자는 100g 기준으로 약 70에서 90kcal 정도밖에 안 돼요. 밥이나 빵보다 칼로리가 낮은 편이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비타민C가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흔히 비타민C는 과일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감자 한 개에도
하루 권장량의 30에서 40% 가까운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게다가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으로 감싸져 있어 조리에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자에는 뇌와 신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6, 혈압을 낮추고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 장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까지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한가득 들어있죠. 마그네슘, 철분, 인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뼈 건강이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감자를 두고 밭에서 나는 보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감자를 매일 먹고 싶어지시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조리법과 궁합을 잘 맞춰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감자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조리 팁으로 이어가 볼게요. 감자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역시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는 방식이 최고입니다.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쪄서, 삶아서, 굽는 방식이 좋죠.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소화도 잘 되니까요. 예를 들어 감자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찜기에 쪄 드셔보세요. 전분이 안쪽에서 천천히 익으면서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들기름 한 방울과 깨소금, 살짝의 소금 간만 해도 훌륭한 간식이 되죠. 또 감자와 두부를 함께 으깨서 만든 감자두부 무침은 아주 부드럽고 단백질까지 보충돼요. 간장과 들기름, 깨소금만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입맛 없는 날에도 술술 넘어가는 건강 반찬이 됩니다. 속이 불편한 날에는 감자를 곱게 썰어 쌀죽에 함께 넣어 끓이는 것도 좋아요.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를 조금 더하면 영양 밸런스가 딱 맞춰지죠. 된장을 살짝 풀어 자작하게 끓인 감자조림도 추천드려요. 감자의 식이섬유와 된장의 유익균이 만나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파 송송 썰어 넣고 마무리에 참기름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고소한 향까지 더해져 밥 한 공기 뚝딱입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감자 요리. 어렵지 않죠? 재료도 간단하고 조리 시간도 짧고 무엇보다 몸에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감자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감자를 먹을 때 함께 곁들이면 영양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두부입니다. 감자의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긴 하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어주면 혈당 상승을 더 부드럽게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감자와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두 식재료를 함께 으깨 무치거나 구워내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돼 시니어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채소 중에서는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들이 감자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감자는 전분질이 많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장 운동을 촉진해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등 푸른 생선도 빼놓을 수 없죠.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와 함께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이 균형을 이루면서 심혈관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해줍니다. 김치, 된장국,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과 함께 먹는 것도 좋아요.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데 감자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 환경이 더 건강해집니다. 특히 감자조림이나 찐 감자에 김치를 곁들이면 입맛도 살고 건강에도 이로운 한상의 궁합이죠. 또 견과류와 감자를 함께 먹는 것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감자의 전분 흡수를 느리게 해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샐러드에 감자와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어요. 이처럼 감자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감자의 영양을 잘 살리고 싶으시다면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이 함께 어우러진 음식과 곁들여 드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은 감자와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할 점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감자와 함께 먹으면 조금 조심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감자가 몸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먼저 감자와 단 음식을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감자 자체도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인데 여기에 설탕이나 꿀, 시럽 같은 단맛이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은 감자에 단 음식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확 뛰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면 감자조림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거나 감자튀김을 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 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같은 튀긴 감자 음식도 자주 먹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기름에 튀기면서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확 올라가니까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튀긴 음식은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건강한 식사를 원하신다면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또 치즈나 크림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유제품과 감자를 많이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감자 요리에 치즈를 듬뿍 올려서 먹는 분들 많죠? 물론 맛은 좋지만 이런 조합은 칼로리가 높아지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불량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자와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바로 함께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카페인은 몸에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 감자에 풍부한 칼륨이나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 식사 후에 카페인 음료는 한두 시간 정도 텀을 두고 마시는 게 좋아요. 술과 감자도 자주 함께 먹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술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감자에서 나오는 탄수화물과 만나면 간에서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술과 감자 조합을 피하는 게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와 붉은 고기 같은 기름진 육류를 자주 함께 먹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감자와 고기를 같이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지방과 전분이 많나 소화가 오래 걸리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감자는 정말 건강한 식재료지만 단 음식, 튀긴 음식, 고지방 유제품, 카페인 음료, 술, 그리고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 상태를 잘 살펴가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감자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마무리하며 다음으로 감자 섭취 시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는 감자를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에요. 감자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보통 신장이 건강하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일 위험이 있어요. 칼륨이 과다하면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 약화,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심부전 환자나 투석 중인 분들은 감자 섭취를 조심해야 하고 특히 감자를 조리할 때 여러 번 물에 담가 칼륨을 빼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냥 삶거나 굽기만 하는 것으론 칼륨 제거가 부족할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주세요. 다음으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에요.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이라서 특히 쪄 먹거나 으깬 감자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자 섭취량을 꼭 조절하시고 가능하면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답니다. 또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감자를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해요. 감자는 소화가 잘 되는 편이지만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자 껍질에 들어있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성 성분도 신경 써야 해요. 특히 싹이 나거나 초록색이 도는 부분에는 솔라닌이 많이 있어서
복통이나 구토, 어지럼증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어린아이, 임산부,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솔라닌에 더 민감할 수 있으니 감자를 먹기 전에 꼭 싹이나 초록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껍질도 벗기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장 질환이 있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분들도 감자를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으니 천천히 조금씩 섭취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감자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먹고 나서 발진이나 가려움,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무리해서 먹으면 더 심각한 반응이 올 수 있거든요. 요컨대 감자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신장 질환, 당뇨, 위장 질환, 알레르기 등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조리법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준비한 감자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건강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